네, 안녕하세요. 뭉쳤단다 뭉딴맨입니다. 이번 승무패 41회차는 피파 2023 여자 월드컵 14경기입니다. 40회차가 아직 다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41회차를 분석하니 마지막 경기까지 결과가 나온 후 최종 픽을 하시기 추천드리고요. 40회차는 이변 없이 많은 1등 당첨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현재 저는 프랑스 무승부를 맞추지 못해 2등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41회차는 각국의 전력이 어느 정도 노출이 되었고 2차전은 전력이 비슷한 팀들 간의 매치들이 여럿 있어 이변이 많은 폴더수가 필요한 애매한 매치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전력에서는요. 전력상 우세한 팀이라도 이번 대회에 한 경기 평균 1개의 페널티킥이 주어지고 있어 페널티킥 파울이 승패의 향방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이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회차로 생각됩니다. 2월은 쉽지 않은 회차로 큰 이변이 있다면 독식도 가능할 수 있는 회차가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분석 시작합니다. 1번 경기 B조 피파 랭킹 7위 캐나다와 22위 아일랜드의 매치입니다. B조는 캐나다, 호주가 강, 아일랜드가 1중, 1량 나이지리아의 구조로 D조와 함께 죽음의 조로 꼽히고 있습니다. 양팀 다 PK에 울었는데요. 캐나다는 PK를 얻었지만 실축하면서 나이지리아와 비겼고 아일랜드는 선전했지만 PK골을 내주며 주최국 호주에 1대0으로 석패를 했습니다. 4-2-3-1 포맷을 쓰는 캐나다는 라인을 촘촘히 하며 빌드업을 잘하는 팀인데 골 마무리에서 아쉬움이 남았고요. 아일랜드는 어려운 주최국과의 1차전에서 밀리는 경기를 했지만 골 기회도 만들어내며 나름 선전을 펼쳤습니다. 1무인 캐나다와 1패의 아일랜드, 피파 랭킹의 차이가 있지만 경기 내용을 보면 대등한 경기가 될 걸로 생각됩니다. 중원에서의 빌드업이 좋은 캐나다의 패스줄을 3-4-3 포맷의 아일랜드가 중원에서 잘 끊어낸다면 결과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매치라는 생각입니다. 캐나다의 단통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2번 경기 2조 피파 랭킹 1위 미국과 9위 네덜란드의 매치입니다. 미국은 1차전에서 압도적인 경기로 베트남을 3대0으로 제압했습니다. 더 많은 골을 넣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베트남 골키퍼의 선방이 그나마 3골에 그쳤습니다. PK도 막아내는 선방을 했고요. 네덜란드는 월등한 신장을 이용한 공중볼 장악에서 포르투갈을 폭격했는데요. 마무리 부족으로 1대0으로 승리하는 데 그쳤습니다. 양팀 상성은 4승 1무로 미국이 앞서는데 직접 맞대결에서는 2대2로 비긴 후 승부차기에서 4대2로 미국이 승리했었습니다. 미국은 4-2-3-1 포맷을 쓰는데 우측 윙포워드 스미스가 베트남전에도 2골을 넣으며 눈에 띄었고요. 미드필더 호런이 추가골을 넣으며 베트남을 격파했습니다. 네덜란드에는 3-5-2 포맷에서 센터백 흐라우트의 큰 키에 헤더골을 넣었는데요. 이번 매치에서도 미국에게 제일 위협적인 공격 전술이 될 듯합니다. 미국 축구는 남자 축구를 연상시킬 만큼 선수들이 드리블이나 패스가 남달랐습니다. 중원에서 점유율을 높이는 축구로 키패스가 주요할 텐데 앞에 얘기한 대로 네덜란드는 세트피스에서의 헤더가 제일 큰 무기가 될 걸로 생각되고요. 미국의 막강한 공격력을 막아낸다면 세트피스의 한 방으로 결과가 바뀔 수 있는 매치로 생각되지만 상성과 개인 능력에서 차이가 보여 미국의 패까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미국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3번 경기 2조 피파 랭킹 21위 포르투갈과 32위 베트남의 매치입니다. 포르투갈은 강호 네덜란드와의 1차전에서 흐리우트에게 내준 헤더골을 빼면 밀리는 경기에서 나름 선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은 골키퍼의 선방으로 세계 최강 미국의 3대0으로 패했고요. 포르투갈은 4-1-2-1-2라는 특이한 포매로 네덜란드전을 치렀는데요. 이번 매치에는 좀 더 공격적인 포매로 승점을 올리려고 할 것입니다. 베트남은 5-4-1 포매로 미국과 맞서는데 이번 매치도 수비에 중심을 두고 지지 않는 경기로 첫 월드컵 출전해서 첫 승점을 따는 게 목표일 것입니다. 베트남의 일방적인 수비를 어떻게 공략하느냐인데 포르투갈이 안정된 수비력을 갖추고 있어 베트남이 골을 넣는다는 것이 어려워 보이고 플레이오프까지 많은 경기를 치르고 올라온 포르투갈의 팀워크가 이번 매치에 빛을 발할 것으로 보여
포르투갈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4번 경기 B조 피파 랭킹 12 호주와 42 나이지리아의 매치입니다. 호주는 1차전 아일랜드와의 매치에서 후반 7분 캐틀리가 PK를 넣으며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1차전 캐나다와의 경기에서 67대 33의 일방적인 수세였는데 PK로 골키퍼 은나도지가 막아내며 0대0 무승부를 했습니다. 상성은 2015년의 맞대결에서 호주가 2대0으로 승리한 기록이 있고요. 호주는 최근 친선 경기에서 잉글랜드에게 2대0, 프랑스에 1대0으로 승리하며 흐름이 좋았는데 그 기세로 월드컵 1차전에서도 운이 따르는 승리를 했습니다. 호주는 4-4-2 폼에서 좌우 미드필더인 바인과 라소의 돌파가 매서웠고요. 4-2-3-1의 나이지리아는 캐나다의 맹공을 수비력으로 버티며 무승부를 했는데 포백이 공격력은 아쉬웠지만 상대에게 뒷공간을 내주지 않는 모습에 캐나다가 애를 먹었습니다. 아크 중앙에 2명의 미드필더가 수비 가담력이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양측 윙포드와 윙백의 싸움에서 결판이 날 걸로 생각됩니다. 중거리 슛을 즐기는 호주 선수들을 사전에 막기 위해 수비들이 앞으로 쏠릴 수 있어 그 뒷공간 허용이 잦을 것 같은데요. 주최국 호주를 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호주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5번 경기 G조 피파 랭킹 28위 아르헨티나와 54위 남아공의 매치입니다. 아르헨티나는 1차전 이탈리아와의 매치에서 1대0으로 패했습니다. 남아공은 스웨덴과의 1차전에서 선제골을 넣었지만 자책골로 동점골을 허용하며 2대1로 아쉬운 역전패를 했습니다. 선제골을 넣은 남아공의 마가이아 선수는 한국의 WK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라 더 반가웠는데요. 골을 넣고 팔목 부상을 당해 교체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확실히 남자 축구와는 격차가 있었는데요. 이탈리아와의 경기를 보면 개인 기량 차이가 보였는데 드리블, 키핑, 패싱이 어설픈 선수들이 좀 있었고 실점 후 맹공을 퍼붓는데 왜 진즉에 공격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아공은 강호 스웨덴과의 경기에서 주도권은 빼앗겼지만 간간히 역습 공격이 매서워 보여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을 보였습니다. 양팀 이번 매치가 16강 진출의 마지막 기회가 될 텐데요. 무승부가 유력해 보이는데 선제골이 승패를 가를 경기로 보이기도 합니다. 개인 기량 면에서는 오히려 남아공이 나아 보인 걸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4-5-1과 4-2-3-1 포맷을 쓰는 양팀은 결국 허리 싸움에서 공방전이 계속되다가 한두 번 올 찬스에서 누가 결정 짓느냐인데요. 평균 한 경기당 한 번 나오는 PK라 양팀 다 수비 실수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더 날카로운 역습을 보인 남아공의 우세가 예상되기에 아르헨티나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6번 경기 D조 피파 랭킹 4위 잉글랜드와 13위 덴마크의 매치입니다. 잉글랜드는 1차전에서 IT의 페널티킥으로 1대0으로 승리했는데 첫 시도에서는 골키퍼가 막았지만 골키퍼가 킥 차기 전에 엔드라인을 벗어났다고 해서 재차 시도해 골을 넣으며 진땀승을 했습니다. 덴마크는 1차전 중국전에서 우세한 경기를 펼쳤지만 득점이 없다가 후반 90분에 코너킥에서 헤더골을 넣으며 극장골로 승리했습니다. 잉글랜드 역시 우세한 경기에도 결정력 부족으로 아슬아슬한 승리를 했는데 IT의 역습에 위기도 여러 번 있어 불안한 수비력을 보였습니다. 덴마크는 피파 랭킹에서 비슷한 중국에게 우세한 경기를 하며 극장골로 장신의 위력을 발휘했는데요. 마무리만 조금 올린다면 이번 매치의 결과는 예측이 어려워질 듯 합니다. 팽팽한 접전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양팀 패만 없다면 16강 진출이 유력해 수비를 튼튼히 하며 중원에서 주도권을 쥐려고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력에서 앞서는 잉글랜드이지만 첫 경기 같은 경기력이라면 승리를 장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잉글랜드의 단통무를 예상합니다. 7번 경기 D조 피파 랭킹 14위 중국과 53위 IT의 매치입니다. 중국은 1차전에서 덴마크에 1대0으로 패했습니다. 89분을 잘 버티다가 90분 극장골로 패했는데요. IT는 잉글랜드에게 페널티킥 골로 1대0으로 패했는데요. 전반 선제골을 내주고는 밀어붙이면서 위협적인 공격도 있었는데 마무리가 아쉬웠습니다. 중국이 피파 랭킹에서 크게 앞서지만 각 팀의 경기력을 보면 그리 큰 차이를 못 느꼈습니다. 중국은 내려앉은 수비가 덴마크의 파상 공세를 잘 막아냈지만 후반 막판 집중력이 흔들리며 졌는데요. IT의 골키퍼 테우스는
잉글랜드전 19개의 선방쇼를 하며 아쉬운 패배를 했습니다. 쉽게 물러설 IT가 아닐 걸로 생각이 들고요. 발재간도 좋고 양쪽 측면으로 찔러주는 패스도 잘 맞는 모습이 팀이 잘 정비되어 있다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물러설 수 없는 한판으로 누가 선제골을 먹던 닭공으로 점수가 많이 날 수 있는 매치로 생각되고 경직된 중국 선수들의 긴장감이 두 번째 경기에서는 풀렸을 거라 생각이 들어 단단한 중국 수비를 뚫기에는 IT의 공격력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중국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8번 경기 G조 피파 랭킹 3위 스웨덴과 16위 이탈리아의 매치입니다. 스웨덴은 1차전에서 남아공의 2대1로 역전승하며 지옥과 천당을 왕복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아르헨티나에게 1대0으로 진땀승을 거뒀는데요. 일방적인 공격에도 결정을 못 지으며 리그 프로화 이후에 아직 팀이 안정세를 찾지 못하는 듯합니다. 양팀 상성은 9승 1무 3패로 스웨덴이 우세하고 최근 상성도 1승 3무로 스웨덴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최근 맞대결인 2022년 알가르브컵에서 1대1 무승부 후 승부차기에서 6대5로 스웨덴이 승리했는데 본 경기로만 보면 무승부라 4경기 무승부로 보아도 무방해 보입니다. 4-2-3-1 같은 포맷을 쓰는 양팀인데 신장에서는 북유럽의 스웨덴이 앞서고 발밑 기술은 이탈리아가 앞서 있는 걸로 보이는데 기복이 있는 이탈리아 팀에 비해 조직력에서는 스웨덴이 안정되어 있어 보입니다. 무승부를 바치고 한 팀을 선택해야 하는 매치로 생각이 들고요. 스웨덴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9번 경기 F조 피파 랭킹 5위 프랑스와 8위 브라질의 매치입니다. 프랑스는 1차전에서 자메이카와 0대0 무승부를 했습니다. 브라질은 파나마를 4대0으로 대파했고요. 상성은 역대 6승 5무로 프랑스가 우세합니다. 최근 경기도 2승 1무로 프랑스가 우세하고요. 브라질이 아직 한 번도 승리가 없는데요. 2022년 직전 맞대결도 2대1로 프랑스가 승리했었습니다. 그러나 1차전 경기력을 보면 이번 매치에서는 브라질의 역대 첫 승리를 기대하게 합니다. 프랑스의 에이스 디아니는 자메이카전에서 여러 번의 기회를 놓치는 모습이었고요. 골대로 맞고 나온 것도 있어 운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브라질의 에이스 아리는 해트트릭을 하며 이번 월드컵이 잊지 못할 인생 경기가 되었을 겁니다. 우측 윙포드로서 좌측의 크로스를 수비 라인을 깨고 들어가는 모습이 좋았는데 다만 브라질의 공격이 너무 좌측으로만 치우치는 게 프랑스 코치진들은 이를 파악했을 걸로 보여 좌측이 막혔을 때의 차선책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1차전의 경기력으로는 브라질의 우세가 점쳐지는데 상성 또한 무시할 수가 없어 무승부를 바쳐야 할 매치라고 생각됩니다. 프랑스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F조 피파 랭킹 파나마와 43위 자메이카의 매치입니다. 파나마는 1차전에서 브라질의 4대0으로 대패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의 브라질 공격에 사경을 헤매는 모습이었는데요. 자메이카는 강호 프랑스와 0대0 무승부를 하며 16강 진출의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파나마는 브라질전 5-4-1 포매로 일찍부터 내려앉을 자세로 경기를 시작했는데요. 전력이나 개인 기량의 차이가 커 이렇다 할 힘 한번 못 쓰고 패하며 세계대회 데뷔전을 혹독하게 치렀습니다. 자메이카는 2연속 월드컵 출전으로 첫 승점 획득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제는 첫 승리를 할 기회를 잡았다고 보여집니다. 한 가지 자메이카의 에이스 11번 쇼 선수가 후반 90분경에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해 다음 경기 출전이 어렵다는 것인데요. 경기 내용에서 보면 강한 킥력과 프랑스 수비진을 달고 뛰는 모습 등에서 자메이카 공격의 반을 차지하는 걸로 보였는데요. 다행히 약체 파나마와의 경기라 전력 공백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그래도 결정력 부족으로 승리를 못한다면 쇼 선수의 공백이 큰 이유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자메이카는 강호 프랑스와의 경기에서도 점유율은 밀렸지만 줄곧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에서도 매서운 모습을 보이며 자신감 상승이라는 선물을 받았기에 그 시너지를 이번 매치에 폭발시킬 것으로 생각됩니다. 파나마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H조 피파 랭킹 17위 한국과 72위 모로코의 매치입니다. 한국은 콜롬비아와의 1차전 결과에 따라 이번 매치에 영향이 있을 겁니다. 모로코는 독일에 6대0으로 대패하며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황이고요. 한국팀의 강점은
강한 압박, 세계적인 미드필드진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약점이라면 골 결정력에서 아직은 100%가 아닙니다. 1차전 콜롬비아전에서 승리한다면 오히려 방심하는 플레이가 나올 수도 있기에 경계해야 될 부분이고요. 지거나 무승부를 한다면 모로코전의 정신무장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할 것이라 태그 여전사들의 무난한 승리를 예상해 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콜롬비아전의 결과를 체크하신 후 최종 픽을 하시기를 추천하고요. 저는 한국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A조 피파 랭킹 12위 노르웨이와 46위 필리핀의 매치입니다. 노르웨이는 1차전에서 주최국 뉴질랜드에 1대0으로 패하며 16강 진출에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필리핀은 스위스에게 2대0으로 패했고 주최국 뉴질랜드와의 2차전이 끝나고 이번 매치가 3차전 매치가 될 텐데요. 이 패가 유력해 보여 사기 더 저하되고 노르웨이의 동기부여가 큰 매치입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는 매치로 생각들고요. 다급한 노르웨이의 융단 폭격을 필리핀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냐가 관건이고 선제골이 일찍 들어간다면 대량 득점이 가능한 매치란 생각입니다. 노르웨이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A조 피파 랭킹 22 스위스와 26위 뉴질랜드의 매치입니다. 스위스는 1차전에서 필리핀에게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주최국 뉴질랜드는 강호 노르웨이를 1대0으로 이겼고요. 역대 상성은 1승 1패로 팽팽합니다. 그러나 직접 맞대결이 2014년으로 스위스가 2대1로 승리한 경기로 10년의 세월이 흘러 상성은 무의미해 보입니다. 스위스는 필리핀전에서 첫 골을 전반 45분 페널티킥을 얻어내며 선제골을 넣기까지 점유율은 높았지만 압도적인 공격력을 보이진 못했습니다. 뉴질랜드는 노르웨이전에서 후반 시작과 함께 빠른 우측 돌파와 낮은 크로스를 공격수 윌킨슨이 깔끔하게 마무리하며 선제골을 넣었고 88분 상대의 핸드볼 반칙으로 얻은 PK는 놓치며 1대0으로 승리했는데 빠른 측면 돌파가 매서웠습니다. 스위스의 경기력으로는 홈인 뉴질랜드에게 승리는 어려워 보이고 잘 싸운다면 무승부까지 기대해 봐야 할 매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위스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H조 피파 랭킹 2위 독일과 25위 콜롬비아의 매치입니다. 독일은 1차전 모로코를 6대0으로 맹폭하며 강호의 위력을 보여줬습니다. 콜롬비아와 한국전은 경기전이고요. 독일의 경기력은 예상 이상이었습니다. 이번 월드컵 우승 후보 중에 한 팀이란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막강한 전력을 갖췄습니다. 콜롬비아는 1차전 결과와 상관없이 독일을 상대로 무승부도 쉬워 보이지 않겠습니다. 독일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4경기 분석을 마쳤고요. 행운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